야, 이 입지가 나쁘다면 저도 사실 추천드리지도 않고 저도 영상도 촬영하지 않을 건데, 사실 오늘 제가 영상 촬영을 제가 사실 궁금해가지고 제가 초소형 아파트 요즘에 앞으로 향후 뭐 미래에 한 5년 뒤만 해도 네네. 분명히 또 희소 가치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개수가 너무 작더라고요. 우리 부산 안에서 각 지역마다도 그 개수가 많이 작다라는 거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초소형 아파트, 대단지에 있는 초소형 아파트,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단지 조경도 같이 누릴 수 있고 커뮤니티센터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주차 대수도 좋고 5년 전 가격이면 2억 4천 정도 아래로 이렇게 분양하는 것 같아요. 구층 한 2억 5천? 네, 그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럼 저층도 2억 4,500, 9층도 2억 5천이면 5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죠. 아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임대동이 그 분양 전환됐다라는 게 어느 동에 위치하고 있는지. 네, 저희는 주칠입구 라인의 바로 옆에 네. 104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 바로 동? 앞에 문집 바로 옆에 있는. 와, 이거는 임대동이 아니고 거의 뭐 메인동인데요 지금. 메인동이죠. 야, 바로 옆에 또 단지 상가도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일반 이제 제가 필요한 이제 뭐 편의 시설이라든지 요런 미용실이라든지 요런 개발은 임대들 따로 이렇게 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임대가 따로 빠져 있어가지고 위치적으로 외곽지에 아니면 여기 꼬바이가 있으면 제일 꼬바이에도 위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 임대동 자체가 제일 좋은 앞동으로 위치하고 로얄동이 됐어. 맞아요.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야. 그리고 보통 임대동이라 하면은 임대동 세대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같은 동에 일반 분양이랑 저희 건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평수는 어떻게 돼요? 분양 면적은 19평입니다. 네. 초소형이라고 하죠. 그쵸. 네. 우리 초소형이 지금 사실 아직까지 부산 사람들은 이 초소형이라면 일단 실거주 면으로 이렇게 뭐 나온 적도 별로 없고 생각하지 않았고 있었지만은 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미 이제 월세도 잘 나오고 월세 임차인들이 이런 인프라들 똑같이 누릴, 단지 안에 일반 세대와 똑같이 누릴 수 있다 보니까 일반 오피스텔 월세나 아니면 아파트 내에 있는 대단지에 있는 초소형 월세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격도 조금 더 비싸고 뭐 전세가도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이 투자형 매물로 그런 식으로 조금 각광받고 있는데, 아직 우리 부산에서는 그런 임대동이라면 조금 외곽지에 있거나 아니면 도로 한 길 건너서 있고 최근에 입주한 단지들, 대개발 단지들도 뭐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오바에 있다라든지 건너편에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와, 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살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많이들 문의하고 계시는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좀 찾는 분들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 좀 더 듣겠습니다. 이 뒤쪽에 보이는 요 단지 배치도가 있잖아요. 이 단지 배치도에서 지금 아까 104동 말씀하셨죠? 주출입구에 바로 옆에. 요 104동이 색깔이 좀 다르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그죠? 여기 지금 39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39제곱미터 전용 면적을 말하는 거다 그죠? 지금 서면 아이파크, 그 다음에 장전내미안, 그죠? 그 다음 위치가 좋은 대단지에서 임대동이 있는 경우 장전내미안, 그 다음에 연산 더샵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다 거의 대부분 37제곱, 그 다음에 39제곱, 뭐 크면은 한 42제곱 이 정도 되는데 요 초소형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독특하게도 이렇게 전면에 입구 전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단지도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이제 조경도 산책도 가능하고 똑같이 일반 세대랑 다를 바가 없다. 야, 이게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서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면에서 좀 각광받아가지고 40m 제곱에 한 3억 5천, 한 4억 정도까지도 실거래가 좀 나오더라고요. 저가는 보통 한 4억 5천 보통도 찍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방이 몇 개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보면은 침실, 그 다음에 침실 겸 거실, 현관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주방이 있고 욕실도 있고 그죠. 지금 요거는 올라가서 바로 볼 수 있는 세대가 있나요? 마치 지금 하나가 이제 분양 받으시고 만기가 되셔가지고 나가신 세대가 있어가지고 보실 수도 있으세요. 상층부는 그때 일반 분양을 했었고요. 아파트 분양할 때. 그 다음에 지금
10층하고 9층 이하로는 네. 이제 임대료를 받고 임대 세대를 줬다라는 네. 거고, 그죠? 그럼 지금 분양됐을 때 그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분양을 할 때는 5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때는 2억 3천 대였어요. 아, 보죠. 아, 벌써 공사 기간 2년 반, 그쵸. 또 2년 또 2년 반 정도 지났으니까 총 5년 전에 가격이 네, 2억 3천. 일반 분양으로 아.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자, 분양인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 매매 형식을 진행하는 네. 거고,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임대를 나아졌던 그때 세입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대도 있고, 그쵸. 지금 마침 또 만기되는 세대도 있고, 네, 그죠? 만기 세대도 있고, 아, 그러면은 연장할 세대도 실입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호수에 따라서 그쵸. 만기 세대에 맞춰서 실입주를 하고 가능하죠. 또 매매 계약으로 이렇게 분양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그죠? 몇 호인가요, 그게? 그게 901호입니다. 아, 901호. 아, 요 호실이네요. 네. 그럼 제가 아까 오면서 보니까 단지 배치도에서도 지금 우리가 로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또 네. 요 입구고 쪽에 보면 이쪽에 하천이 또 있더라고요, 그죠? 네. 이 하천이 뷰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이 5호가 그렇던데 905호부터 또 이제 네. 분양이 가능하다는 거죠, 분양 전환이. 네. 아, 그러면 5호는 조망이 조금 나오겠네요. 네. 아, 그럼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4개 라인이 있고 요 앞에 밑으로 해가지고 이게 조망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호실이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김해를 가시든 창원을 가시든 서부산을 가시든 내륙 쪽으로 이동하시든 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두말하면 입 아픈 입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롯데마트 상권도 바로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화명 신도시가 네. 1기 신도시지 않습니까? 네, 네. 벌써 한 30년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30년 다 돼가는 데서 신축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더 지을 땅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명 푸르지오가 입주 당시에도 피가 또 많이 붙어가지고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고 다시 이제 반등을 좀 다지는 그 곡선으로 가고 있던데, 그 상태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게 또 5년 전에 분양가로. 그쵸. 어, 아주 저렴하게 이것은 사실 수 있는 기회죠. 하나도 뭐 득을 보지 않겠다는 단지의 인프라나 그 거리감이나 이런 부분들 똑같이 가져간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역세권이고, 네. 역은 한 500m 정도 보이던데 네. 8분 정도. 네, 8분 정도. 아, 야, 위치는 뭐 도말할 거 없고, 그죠? 네, 병원이나 모든 것들이 다 가까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형 하잖아요. 우리 소형하면 뭐 다른 비교군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기 신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다른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들도 네. 있을 텐데 제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드물어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보통 오피스텔이나 도생 같은 경우는 한 동으로 지어지잖아요. 그죠? 응. 한동이니까 또 커뮤니티들도 없고 없고요. 산책할 수 있는 것도 그쵸. 없고, 생활. 위치도 사실은 여기보다 또 빠질 수도 있는 거다, 그죠? 그쵸. 아, 그러면서 어차피 또 같은 비슷한 39제곱이면은 뭐 17평, 18평, 19평 이렇게 된 그 정도 다른 아파트가 또 화명도 신도시 내에도 개수가 네. 좀 많이 적은 편인 거 아닌가요? 그쵸. 아주 네.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는 많은 편이에요. 아, 팀장님, 그러면 우리가 실입주적인 측면에서도 네. 화명 신도시도 인구가 한 13만 정도 되더라고요. 좌동 신도시도 한 11만 정도 되고, 네. 명지 신도시도 이제 한 10만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한 10만 정도 넘어가면 1인 가구 수요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소소형 아파트가 나홀 아파트나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아마도 다른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를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원룸 투룸 정도의 수준일 것 같고요. 네. 평면도를 보니까 이건 방 2개짜리에 조금 사이즈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35제곱이 넘어가면 네. 이 서울 요거 최근에 둔천주공도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 거기도 3호 타입이 원래 미분양 날 줄 알았는데 그게 한 6억 정도 했어요. 네, 아무래도 강남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그게 다 완판 나버리거든, 의외로. 알고 봤더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단지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리면서 맞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화명 푸르지오 헤리센터에 내가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쵸. 또 프리미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고객들이 그러죠. 너 어디 사냐 그러면은 그렇죠. 대단지 아파트의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들 그렇죠. 하시죠. 아무래도 뭐 한 동짜리 오피스텔보다는, 그리고 또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는 이 신도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1인 가구들 이제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 45개가 지금 이제 분양 전환이 됐다. 네. 와, 개수 상당히 작네요. 그죠? 많지가 이거 뭐 않아요. 빨리 오는 사람 그냥 임자는 거네. 그쵸. 그죠? 근데 아무래도 아무리 뭐 기소성 있고 좋다 해도 이 분양 가격 대비했을 때 그 위치 대비 네. 이 투자성이 있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실사용자들도 네. 이쪽에 수요가 있겠지만 네. 투자자들도 요즘에 초소형 아파트들은 월세 놓으면 월세가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현재 나가는 임대 시세는 어떻습니까? 임대 시세도 지금 보시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요 주변에 비교를 할게요. 네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5-6평, 네. 7평 같은 경우도 500에 40, 50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자, 완전 원룸 사이즈도 그렇죠. 최하 못해도 한 그런 것도 40, 50 정도. 네, 물건이 없어서 하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수익형, 진짜 온리 수익형 물건이고요. 그렇죠. 시세 차이가 노리기 힘든 물건이죠. 못해도 이제 전월세 같은 경우는 2, 3천에서 70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보증금 2, 3천에 네. 월세 한 70, 이제 80 정도 안 나가나요?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이제 근데 많이 지금 조금 다운이 돼서 70만 원 정도는 지금 나가 있고 실제로 거래가 된 내용이다. 네네네. 전세는요? 올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이제 거래됐던 거는 네네. 2억까지도 거래가 됐는데 오. 지금 좀 조금 내려가는 이제 추세였다 보니까 네네. 한 1억 7, 8천. 만약에 한 1억 한 7천, 8천 정도 나간다 하면 네. 분양가가 2억 4천이면은 한 5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오. 그리고 지금 사실 전세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지금 또 좀 반등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 5, 6천 정도로 지금 또 요 입지에 또 요 대단지 브랜드에다가 그 상권이나 편리성들이 다 갖춰져 있는 네. 정말 좀 저는 좀 투자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일전에 제가 서면 아이파크에 네. 또 이제 임장 영상을 찍었는데 네. 거기에서도 3호 타입, 4호 타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왜냐면 지금 1인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난 추세고. 그치. 근데 결혼도 잘 안 하고 그죠. 네. 완전 원도심 중심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산 내에서는 인기 주거 지역이란 말이에요. 학군들,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맞죠. 여러 가지 전문직들도 있을 수 네. 있는데 그런 면에서 고액으로 매매를 해서 실사용 하시는 분들도 네.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래 보이거든요. 만약에 월세를 놓는다라면 이게 오피스텔이 아니고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아파트다 보니까 KB 시세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2억 5천에 나와 있어요. 와, KB 시세가 오히려 지금 분양가가 더 높네요. 네, 높아요. 그래서 네. 안 살 수가 없죠. 예전에 조금 높게 거래됐던 금액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 준공되고 바로 이제 그때 2억 7천대에 실거래가 돼 있었죠. 진짜 21년도에. 네, 21년도. 그럼 2억 7천까지도 찍었던 것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5년 전에 분양가다 보니까 와,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출이 매매가 분양가에서 대출이 되잖아요. 네. 그럼 2억 4천 잡고 2억 4천에 지금 아파트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무주택자면 70%가 나올 거고 네. 그럼 70% 하면 한 1억 6천 정도가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1억 6천에서 보증금 3천만 원 받고 그럼 1억 9천이네요. 그죠? 그럼 대출을 해도 실투자금은 한 5천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렇죠. 와, 그럼 월세가 한 70만 원 정도 나간다 보고 네. 만약인데 생애 최초나 디딤돌 대출을 하게 되면 이율이 뭐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자 내고도 30만 원 정도, 3, 40만 수익은 가져가실 수 있는. 와, 이거는 뭐 방송에서는 할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뭐 젊은 자녀분들이 있거나 했을 때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분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 텐데 실제적으로도 네. 계약하신 분들 중에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모님들은 워낙 주택이 더 다주택인 분들은 네. 이제 자녀분 쪽으로 명의를 해서 아하. 이렇게 이끌어. 요즘에 또 결혼하는 자녀들한테 결혼일이. 이 증여액이 또 상향됐다라는 그렇죠. 그런 정책들도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방면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부산 내에도 요거랑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초소형 아파트가 들어간 단지들이 또 있습니까? 있죠. 네. 있죠. 연산동의 더샵이라든지 네네네. 장정동의 레미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의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임대 세대였다가 네. 일반 분양 전환되면서 네. 저희 전용 평형대랑 같거나 좀 작은 평형대조차도 네네. 4억대 중반까지 또 찍었다가 찍어줬구나.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내려가 있다 보니까 내려갔다 하더라도 3억 4천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억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렇죠. 충분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네네. 프리미엄을 가져가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물론 뭐 장전 레미안보다
또 연산 더샵보다 입지가 뭐 더 좋니 안 좋니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 화명신도시는 또 화명신도시 나름의 그 안에 또 인기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북구에서는 비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실거주도 해도 되고 임대로 나와서 투자로 들고 갈 수도 있고. 야,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분양하는 것 중에서 제일 상층부가 이제 9층에 지금 2억 5천 쭉 내려가면 지금 제일 낮은 층이 이제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데 2층 기준으로 2억 4,400. 와, 6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죠? 네, 평당 1,287만 원. 층이 지금 한 7층 정도 차이 나는데, 와, 이거 먼저 오는 사람이 좀 순서겠네요. 그렇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오시면 더 빨리 오신다면 로얄층을 가져가실 수 있는 600밖에 차이 난다. 기회가 있으세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 여기 O 라인이 사실 조금 로얄 라인이었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조금 더 700만 원 더 비싸게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앞에 트임이 좋고, 맞아요. 아까 옆에 있는 그 하천도 이제 조망할 수 있는 라인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본 호실은 O 라인은 없나요? O 라인은? 전부 다 지금 세입자들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와, 이렇게 바로 1층에서 네.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일반 아파트 세대랑 다름이 없네요. 그렇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임대동이라 해도. 네. 오, 여기 뒤에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도 있고, 네. 지금 바로 입구동이다 보니까 이쪽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놀이터도 있고. 푸르지오 적용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디 가나. 근데 여기는 특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초소형 아파트가 이렇게 재개발 단지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희소하거든요, 일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브랜드 대단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도 많이 살고, 네. 또 아이를 놓으면은 네. 우리 어머니하고 요즘에 같이 사는 세대가 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옆에 아이랑 가까이에 같이 모시고. 어른들 분가하는 세대도 분명히 또 이렇게 1인 가구가 또 수요가 필요하다. 그게 뭐 임대차가 됐든 또 실소유가 됐든 네네. 단지 적용을 그대로 아파트 입주민하고 똑같이 맞아요. 차별 없이 그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잘 돼 있네요. 오셔가지고 네. 이야기 두런두런 나누실 수도 있고. 야, 저기도 이제 석가산이 다 있고 조경에 산책하기가 참 좋은 게 이 데크로 돼 거의 평지인데 데크로 돼 있어도 다 이동하는 데는 산책로가 잘 돼 있는 차로. 편안하게 그죠? 산책하시기 좋게 되어 있어요. 야. 팀장님, 요 앞에 보이는 요거는 뭔가요? 여기는 그리너리 라운지라고 해서 네. 안에가 또 이제 카페도 되어 있어요. 커뮤니티 시설이네 그러니까. 네네. 커뮤니티 시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1층에? 와. 좋죠. 지하로 웬만하면 있는데 1층에 맞아요. 없네요, 그죠? 보통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희는 지상에 이렇게 있어요. 사실 그냥 우리가 1인 가구들 뭐 이런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네. 소형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그죠? 네. 뭐 도시형 생활주택 네. 작은 데다가 이렇게 빌라나 이렇게 세를 얻어 사는데 네. 사실 뭐 같은 세입자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런 걸 누리고 영위할 수 있다라면 뭐 월세가 1, 20만 더 비싸도 네. 충분히 선택할 만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요즘 고객들은 이제 워라벨이라 해서 내 생활에 이제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많이들 그죠. 찾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보다는 대단지에 이렇게 소유이 있으면 무조건. 야, 잠깐만요. 지금 우리 104동 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도 지금 커뮤니티 시설이고 네. 여기 쭉 돌아보니까 여기가 지금 104동이네요 바로. 네. 바로 이 동이 저 임대동이지만 지금 전체가 이제 상층부는 일반 세대 분양을 네. 했고 전체가 이제 일반 세대 초소형 아파트 네. 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 일반 분양 물건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차별화가 없다고 없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좀 야하. 특별하죠. 아하. 나오자마자 제일 로얄동인데. 맞습니다. 그죠? 로얄동이라 해도 팀장님 뭐 여기 사십니까 혹시? 살고 싶어요. 자, 여기 바로 입구로 네. 이어지네요. 야, 1, 2, 3, 4, 5. 네. 지금 여기 현관 1층 로비인데요. 네. 이렇게 복도형으로 이렇게 네. 쭉 해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지금 한 대가 보이고 네. 총 2대. 총 2대입니까? 네. 여기 또 있네. 네. 엘리베이터 그러면 5개 세대에 네. 5개 세대에 2대가 들어가 있다. 충분하겠네요. 뭐. 이야, 역시 신축 푸르지오의 감성을 2억 4천에 그대로 가져가면서 주차도 관리비도 커뮤니티 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초소형이다 보니까 관리비도 저렴한 편이에요. 혹시 얼마나?
보통 한 7, 8만 원. 7, 8만 원. 네. 오피스텔 최소 못해도 한 10만 원 넘어가는데. 15만 원씩 하거든요. 주차비까지. 그렇죠. 와, 소장님. 팀장님, 이거 지금 모델하우스 아니죠? 모델하우스 같이 네. 꾸며놓은 실물 하우스입니다. 와, 우리 함영 프로지우스 해리센터 네. 지금 39제곱미터 네. 타입을 보고 있고요. 지금 현관 입구를 보고 있는데 마치 실물 모델하우스 보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세입자가 살다가도 나간 집이지 않습니까? 네, 2년 살다가 나가셨어요. 와, 그래도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컨디션이 깨끗하게 돼 있어요. 조용이지만 현관 입구가 웬만한 25평 세대 만큼 굉장히 넓어요. 넓게 네. 빠졌죠? 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신발장이다, 그죠? 신발장도 신발장도 25평 넘지 않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메카닉이 있는 거죠. 우선 꽃이 다 단단하게. 야, 현관이 이렇게 넓게 잘 돼 있네. 여기 실사용자가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쪽에다 이렇게 예쁜 중문 달아도 예쁘겠다, 그죠? 현관이 넓으니까 너무 좋다. 꾸미기. 꾸미기 나름이다, 그죠? 야, 지금 바로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초소형이니까 뭐 크진 않습니다. 이쪽이 지금 거실, 네. 그 다음에 여기 주방 공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방. 이렇게 된 방이 2개인 개념으로 봐도 되고, 뭐 요거를 거실 겸 주방으로 써도 되고 안방으로 써도 되고, 네.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좀 있겠다, 그죠?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서 선택이 사용하기 나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실 한번 보는데 이 문이 지금 미닫이로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네. 미닫이 여기 걸리는 게 없네요. 네, 없다 보니까 또 한쪽으로 또 이렇게 다 한 방향으로 해놓으면 좀 더 개방감이 더 있어요. 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게. 동선을 이렇게 옆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또 사실 저 같으면 이 부분을 아예 다 문을 탈거하겠어요. 이 문이 탈거돼서 문 탈거하면 조금 더 넓고 다양한 다이닝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혼자 같아요. 쓰신다 하시면 문을 떼고 이제 예쁜 커튼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해봐도 그렇네요. 멋지겠죠? 요즘 뭐 인테리어 업체들도 뭐 잘하는 업체들 많잖아요. 네. 꾸미기 나름인 것 같네요. 네. 이 사이즈가 지금 이 거실 사이즈는 웬만한 25평 소형 평수대의 거실 사이즈 정도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창문이 이렇게 조금 좁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바로 베란다죠. 그러니까 발코니고 저쪽에 지금 다용도실 겸 네. 발코니 이렇게 돼. 여기 세탁실로 세탁기 건조기 이제 수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네요. 야하, 아무래도 이제 뷰가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창이 있고, 야, 햇빛이 딱 나네. 와, 지금 동간 간격이 넓어서 그런지 단지 전경이 이렇게 조경 조망이 쭉 잘 나와 있고, 저쪽으로는 이렇게 쫙 뚫려가지고 이게 메타세카이브라고 나거든요. 이게 예, 제가 지은 건데 네. 이렇게 쭉 뚫려가지고 이렇게 통경축이라고 이렇게 쭉 시선이 뚫려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또 사이조 조망까지 산도 보이고. 보이다 보니까 멋지죠. 야, 여기 지금 분수가 저녁에 이제 분수를 하게 되거나 낮에 분수하게 되면 물소리도 쫙 들리겠다, 그죠? 네, 소리가 저도 고객님들 오셔가지고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와, 지금 이 손님들이 이렇게 집을 한번, 물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손님들이 집을 보고 좀 반응이 좀 어때요? 대부분 만족도가 높으세요. 이제 조경이나 이런 생활권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단지 내에 네. 그래서 다들 마음에 들어 하세요. 좀 근데 본인들이 큰 평에서 사시는 분들은 좀 작다고는 하시지만 혼자 살기에는 너무 괜찮다라고들 하시죠. 의외로 단지 적용하고 지금 저쪽으로 왼쪽으로 산도 보이고 괜찮아요. 일조도 지금 쫙 들어오고 있는 게 여기 남서향이죠. 남동. 남동향, 이쪽이 남서향. 네. 쭉 문이 있고 이쪽에 또 문이 있는데 네. 여기로 들어가 보면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안방이다.
안방 넓이감은 일반적인 소형 아파트 25평의 안방 정도 넓이감 정도 나와요. 그렇게 막 좁은 느낌은 안 들고 충분히 25평 소형 아파트의 안방 넓이감 정도 나온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작다 보니까 파우더룸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드레스룸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면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방 자체가 굉장히 넓게 빠져가지고 여기로 나오니까 또 주방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이 주방에 일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 작으나마 여기 주방 창도 있네요, 그죠? 네, 창도 있고 모든 요리하시면서 또 대신에 이제 창이 이제 이쪽 라인은 지금 창이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유념 깊게 봤던 5호 라인, 네. 그 5호 라인은 이 창이 바깥으로 되어 있고, 그죠? 네, 또 앞쪽도 조망이 나와가지고 엄청 기대되는데 그 라인은 지금 세입자가 다 살고 있어가지고 네, 못 아쉬워서. 본다는 거죠. 예. 자, 여기 지금 보면 주방 싱크볼도 신축이라 보니까 네, 좀 굉장히 깊고, 넓게 빠졌어요. 깊고 상당히 넓어요 지금. 네. 그죠? 그러면 조명도 있고 이쪽으로 바로 화장실로 이어지네요. 화장실은 지금 뭐 일반적인 사이즈예요. 화장실도 초소형이라서 화장실도 초소형은 아니네.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딱 34평의 공용 화장실 정도 사이즈 나오고 요것도 작지 않습니다. 크고요. 야, 이 선반도 열어볼게요. 야, 수납장도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이게 뭐죠? 고급 치수 살림이죠. 면도기랑. 이거 기본 들어가 있는 거네. 네. 이 뭐 오피랑 뭐 일반 그냥 빌라, 그죠? 우리가 임대차 나홀로 산다 할 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네. 이 정도 딱 걸맞는 사이즈에 이런 물건들이 없거든요, 그죠? 네. 예. 너무 투자용으로도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안 비싸. 투자로도 그렇죠.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주거 만족도가 일단은 오피스텔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네네네. 보니까 전세나 월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렇겠네요. 이쪽에 TV를 놓고 이쪽에 소파를 넣을 수 있는 뭐 다용도로 이렇게 식탁을 이쪽에 놔도 되고 주방에 또 이렇게 작게 놔도 되고. 화명동 푸르지오 헬센터 매매 전환한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또 손님 전화도 많이 올 건데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좀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락 주실 때 화명동 푸르지오 헬센터의 담당자 최은장 팀장을 꼭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발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와, 팀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5호를 못 봤잖아요. 지금 5호를 못 봐서 여기 보니까 창이 하나 더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름표가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고층인데. 와. 지금 보니까 지금 저쪽에 천도 보이고 쫙 뚫려가지고 이쪽이 남서 방향이고 저쪽이 남동 방향이었는데 야, 너무 이제 좀 개방감도 좋고 조망도 산도 보이고 저쪽 끝에 공원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공원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너무 괜찮은 것 같네요. 뻥뷰죠? 세대 내부를 봤으면 싶은데 좀 아쉽죠. 못 봐서 아쉬웠어요. 세입자분이 또 살고 계시다 보니까 아직 물건 남아있죠?